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2024 프로야구가 오늘 개막전을 시작으로 6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홈 개막전이 열린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는 2만여 명의 구름 관중이 모여 12번째 우승을 노리는 기아 타이거즈의 첫 경기를 함께 응원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홈 개막전을 앞둔 기아 챔피언스필드. 야구 팬들은 응원 도구와 유니폼을 챙겨 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경기장에 속속 모여듭니다. 경기 시작 10분 전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의 입장권 2만 500석은 모두 동이 났습니다. 챔피언스필드가 만원사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5년 만입니다. 개막전 티켓 구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저희 와이프가 힘들게 구해가지고 이렇게 오게 돼서 되게 뜻깊고 제가 좋아하는 기아 타이거즈 응원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경기가 시작된 뒤 관중들의 열띤 응원에 경기장이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경기 초반부터 득점과 실점이 잇따르자 관중석 곳곳에서 탄식과 환호가 연달아 터져나옵니다.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가 야구계 안팎에서 최상위권 전력을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는 만큼 12번째 우승을 기원하는 팬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1등 할 거고요. 무조건 1등 해야지. 네, V13, V12 꼭 진짜 올해 꼭 하고 말고 진짜. 저희 너무 기대하고 있고 새로운 감독님도 오셨고 저희 꽃 감독님 전 너무 믿고 있으니까 올해 진짜 우승 꼭 해서 광주 챔피언에서 가을 야구 꼭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시리즈. 기아는 선발로 나선 외국인 투수 윌 크로우가 1회 초 2점 홈런을 허용하는 등 불안한 출발을 보였지만 1회 말 타자들의 연속 안타로 5점을 얻으며 경기를 곧바로 뒤집었습니다. 이후 4회에도 최원준의 홈런과 소크라테스의 적시타 등에 힘입어 키움의 거센 추격을 뿌리치고 7대5로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는 등 완연한 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광주와 전남 내륙에 5mm 미만, 전남 해안 일부 지역에는 5에서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0에서 12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8도로 오늘보다 5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고 황사도 약함 수준이어서 야외 활동하시기 좋겠습니다. 네, 제21회 총선을 앞두고 KBC는 4.10 총선 현장을 가다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영광, 함평, 담양, 장성 선거구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거구에서는 단독 공천을 받아 4선에 도전하는 3선의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출마한 3선 군수 출신 후보 간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됩니다. 최용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광, 장성, 담양, 함평은 인구 감소와 예산 부족 등 지방 소멸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어 유권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총 5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인 이계호 후보와 무소속 이석경 후보, 국민의힘 김유성 후보, 개혁신당 곽진호 후보, 새로운미래 김선호 후보입니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의 단수 공천을 받은 이계호 후보와 경선 배제로 탈당한 무소속 이석경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계호 후보는 호남 정치에 대해 지역민들의 걱정이 많다며 더욱 노력하겠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요즘 호남 정치가 많이 약화됐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호남의 목소리를 중앙무대에 정말 굴절없이 전달하고 또 그것을 구해낼 수 있는 호남 정치 복원을 최우선으로 삼고 싶습니다. 무소속 출마한 이석경 후보는 이번 단수 공천에 회초리를 들여야 한다며 당선되면 현 정권을 종식시키는 데 최선을 다한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이건 잘못됐다. 이번에는 회초리를 들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저도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 윤석열 정권을 종식시키는데 제가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출마한 공직자 출신 김유성 후보는 지역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담양, 함평, 영광, 양성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부자가 될 수 있다. 확신합니다. 제가 곡간지 당으로서 충분히 자원을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개혁신당 곽진호 후보는 지역감정, 지방소외 등이 없는 깨끗한 정치만이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고, 김선우 새로운 미래 후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으로 나서겠다며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KBC 최영석입니다. 4.10 총선 후보 등록 후 첫 주말을 맞아 광주 전남의 후보들은 민심 잡기 행보에 나섰습니다. 총선 출마 후보들은 동호회나 행사장을 찾아 유권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한편 거리 인사에 나서 얼굴 알리기에 힘썼습니다. 여당 후보들은 지역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지지를 호소했고, 야권 후보들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며 거리를 누볐습니다. 후보들은 휴일인 내일도 종교 행사와 동호회 모임, 거리 인사 등을 활발하게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나무당 목포 최대집 후보가 오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최 후보는 이 자리에서 최순실 태블릿 조작 수사 특검을 통한 윤석열 조기 퇴진을 선포한 뒤 호남 대권 후보 양성, 의료천국 목포, 신목포시 출범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총선 필승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늘 개소식에는 손혜원 소나무당 선거대책위원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광주 전남 지역구 출마 후보자 가운데 37.5%가 전과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광주 8개 선거구 후보 36명 중 11명, 전남 10개 선거구 후보 36명 중 16명 등 모두 합쳐 72명의 출마자 가운데 37.5%인 27명이 전과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에서는 서구갑으로 출마한 진보당 강승철 후보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5건, 전남에서는 나주 화순에 출마한 신정훈 후보가 배임, 음주운전 상해 등 5건으로 가장 전과가 많았습니다. 네, 최근 광주와 전남에서 80대 운전자들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해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늘면서 인명피해도 적지 않은데요. 지자체들은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지지부진합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7일 고창 담양고속도로에서 1차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버스가 들이받아 3명이 숨졌습니다. 2차 사고를 일으킨 버스 기사는 80대 고령으로 당시 사고 현장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18일에는 광주 시내에서 중앙선을 넘은 오토바이가 마주오던 화물차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숨진 피해자는 80살이 넘는 나이로 코너를 돌다 오토바이를 제어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는 꾸준히 늘었습니다. 2020년 광주 전남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는 16.8%였는데 2022년에는 20%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률은 2%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불편이 크기 때문입니다. 면소들이 나가려면 불편하니까 좀 반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교통이 차가 버스 같은 게 자주 안 다니니까.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에서 50만 원씩 주는 지자체 인센티브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혜택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 개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으신 분들한테 금전적인 혜택이 과연 그분들이 만족할 만큼의 어떤 혜택이 될까요? 고령 운전자들이 내는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운전면허 반납을 독려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전남대 의대와 조선대 의대가 개강일을 다음 달로 연기하는 등 학사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전남대 의대 등에 따르면 학생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며 출석하지 않아 개강을 이달 25일로 미뤘고 이를 다시 다음 달 15일로 연기했습니다. 조선대 의대 역시 학생들이 수업에 불참할 경우 4월 중순이나 말까지 학사 일정을 늦출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수업에 계속 출석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유급 사태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영광 앞바다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어제 오전 10시쯤 영광군 법성면 와탄천 인근 해상에서 65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A씨가 소형 바지선을 이용해 조업을 해온 점,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범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과학고등학교가 설립 4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광주과학고는 교내체육관에서 재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비 제막식 등 설립 40주년 기념 행사를 갖고 친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과학고등학교는 글로벌 과학인재 육성을 목표로 지난 1983년 2학급 60명으로 문을 열었고 지난해 기준 재학생은 29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해남 달마고도 힐링 축제가 오늘 땅끝 달마산과 미황사에서 열렸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힐링, 달마고도란 주제로 열린 달마고도 힐링 축제는 17.74km에 달하는 달마고도 둘레길 걷기 행사를 비롯해 숲속 버스킹과 노르딕 워킹, 명상 다도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광주시가 올 하반기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광주시는 영유아 가정돌봄을 하는 가정에서 긴급 돌봄이 필요할 경우 한두 시간씩 월 최대 60시간까지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현재 44개 반에서 올 하반기 78개 반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사전 예약은 이용 14일 전부터 하루 전까지 임신 육아 종합 포털 아이사랑이나 전화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당일 예약은 정오까지 전화로만 가능합니다. 보육료는 정부와 광주시가 일부 보조해 보호자는 시간당 2,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